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 시작하셨기를 바라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718.6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리플 가격이 795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때 RSI가 거의 91까지 터치를 하면서 시장이 매우 과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김없이 차익을 위한 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새벽 3, 4시경에 리플 가격이 659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요. 소송의 기대는 여전하기에 현재는 약 718원까지 가격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만 소송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고, 또 이 순간에도 열의를 하고 있을 리플이기에 주말 동안 가격 랠리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리플과 SEC 약식 판결에 대한 일정 잘 아실 겁니다. 현재까지는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요구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약식 판결을 위한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요. 이는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후 메인으로 남은 일정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약식 판결 서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그리고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서 제출 과정,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은 리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법리적으로 SEC가 제출한 약식 판결 서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SEC가 리플에게 제기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9일이 서로의 패를 볼 수 있는 날이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의제기 자료가 공개되는 10월 24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패가 유용한 패인지 쓸모없는 패인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더 날카로워지는 시기이고, 또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대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듯이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바로 리플 XRP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센에 대해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약식 판결 브리핑에 담긴 투자 계약과 공동기업, 그리고 여기서 더한다면 탈중앙화 부분까지 리플을 얼마나 법리적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텐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일지 그것은 리플만이 알고 있겠지만, 제임스 필란이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베탄 리안 존스라는 변호사가 리플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필란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그녀의 양력을 공유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 회사가 필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듯,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리플과 일할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리플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추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두드러진 그녀의 양력은 그녀가 허위청구법 사건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항소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그녀의 출판물을 보면 법 충돌에 대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리플이 그녀에게 어떤 업무를 기대할지 그것은 기밀인지라 리플만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양력의 특성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은 소송 일정에서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이 SEC에게 이의 제기와 동시에 SEC가 리플에 제기한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매우 탄탄히 준비해야 하기 위한 업무를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 입장에서 보면 SEC가 제기하는 것들이 허위로 보여질 텐데요. 왜냐하면 리플과 투자자 사이에 계약이 없는데 SEC가 자꾸 투자자 계약이라고 하고 있고, 또 리플 XRP는 곧 리플 회사라는 논리로 리플 XRP의 소유는 결국 그 기업의 어떤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풀고 있거든요. 따라서 리플 입장에서는 그런 SEC의 접근 방법들이 허위이고, 따라서 이런 허위 청구와 또한 이런 허위 청구로 인한 법 충돌에 있어서
전문가인 그녀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 남은 약식 판결 일정 중에서 리플의 이의 제기와 또 상대방 이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 소송은 희대의 암호화폐 소송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얼마나 이 사건에 사활을 걸고 있을지 또 이번 변호사 추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소송 비용이 뿌려지고 있을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배심 판결까지 가지 않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과 배심원단은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추가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결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가 승소일 거지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도 유리한 합의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유념해 둔 변호사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파월의 페드리슨 행사에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할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으로 미국 경제가 뉴노멀로 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파월의 코멘트를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뉴노멀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이란 말인데요. 저는 파월의 코멘트를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장도 투자자도 회사도 모두가 혼란의 시기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뉴노멀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더 좋은 여건이 펼쳐지는 뉴노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